이번 시간에는 비주얼 방향 설정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비주얼 아이디에이션의 59페이지부터 71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서 씨. 네. 아이디어 프레젠테이션 준비 잘하고 있지? 다음 회의 때 윤서 씨 발표야? 네, 저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어떤 아이디어부터 얘기해야 되지? 김 선배 발표 때 보니까 사람들이 질문 엄청 많이 하던데. 아이디어 발상? 선택? 뭐부터 하지?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비주얼 방향 설정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는 한윤서 씨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전해야 다른 사람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잘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에 좀 빠진 모습인데요. 오늘 비주얼 방향 설정 방법에 대해 학습하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디어 선정과 구체화는 선정된 콘셉트의 효과적 시각화를 위해 매체와 표현 기법을 결정할 수 있다. 디자인 개발 전개를 위해 도출된 아이디어 스케치를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다. 전개된 아이디어 스케치를 대상으로 발전 가능한 안을 선정할 수 있다. 선정된 안을 디자인 구체화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 비주얼 방향 설정은 디자인 컨셉트에 맞는 비주얼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추구하는 디자인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비주얼 전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입니다. 주요 학습 내용으로는 아이디어 선정과 구체화, 비주얼 방향 설정입니다. 선수학습으로는 시각 디자인 리서치, 시안 디자인 개발이 필요합니다. 핵심 용어는 아이디어, 아이디어 스케치, 키워드, 컨셉트, 혁신적인 아이디어, 개선 아이디어, 후보 아이디어, 아이디어 구체화, 프리젠테이션, 피드백, 비주얼 방향, 비주얼 소재입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비주얼 방향 설정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시간입니다. 선정된 컨셉트의 효과적인 시각화를 위해선 먼저 아이디어를 선정해야 할 텐데요.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 중에 좋은 아이디어는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이디어의 구분은 실효성과 유효성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자체가 신선하지 못하고 실효성, 유효성이 부족한 아이디어는 바로 폐기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혁신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디어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아이디어는 다른 아이디어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실용적으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혁신적인 발상이 포함된 아이디어입니다. 네. 현실적인 제약과 실현성, 리스크와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면 탈락할 수도 있는 아이디어이지만 몇 배 이상의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어 강력하고 영향력이 큰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죠. 현실적인 제약도 극복할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아이디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난 후에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디자인 콘셉트에 맞는 비주얼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네. 비주얼 소재의 질적 수준은 독창성과 보편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콘셉트의 선택 기준에 맞는 비주얼 소재를 선택해야 합니다. 비주얼 소재의 선택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디자인 특성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비주얼 전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강사님께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콘셉트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기 위해선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 먼저 아이디어의 종류로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실용적으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혁신적인 발상으로서 채택되는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현실적인 제약과 실현성,
리스크와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 탈락시키기도 하나 몇 배 이상의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어 강력하고 영향력이 큰 아이디어입니다. 개선 아이디어는 비교적 쉽게 실현이 가능하고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용되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문제를 다양한 각도로 분해하기에 그 각각의 요소에 대한 개선점이나 매력을 높일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후보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재미는 있지만 현실성이 낮고 유효성이 불확실해 채택하지는 않지만 남겨두는 아이디어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사용될 수 있으므로 꼭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버려지는 아이디어는 아이디어 자체가 신선하지 못하고 실현성이나 유효성이 부족한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채택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폐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이디어의 종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디자이너라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통해 수정, 보완해야 합니다. 아이디어 프레젠테이션은 프로젝트에 대한 디자이너의 다양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디자이너가 갖고 있는 스케치에 대한 생각을 명료하게 해주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디자이너에게 좋은 영감이 됩니다.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추가될 수도 있고 미처 알지 못했던 문제들도 알게 되죠. 프레젠테이션의 핵심은 메시지의 전달입니다. 이를 위해 스케치를 이용하여 디자이너의 핵심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이디어에 대해 비평할 때 방어적인 태도는 피드백을 멈추게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아이디어 선정과 구체화에 대한 필요 지식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이디어 프레젠테이션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윤서 씨와 함께 실습해 보겠습니다. 수산물 브랜드의 심볼 디자인을 진행하게 된 윤서 씨. 브랜드의 이름과 수산물의 이미지를 이용해 다양한 스케치를 그렸네요. 자신의 디자인 아이디어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요. 뭔가 잘 풀리지 않아 보입니다. 윤서 씨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아이디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 중인데 무슨 내용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될지 전혀 감이 오지가 않아요. 설명이 잘 되지 않으면 보다 상세한 스케치와 함께 스토리를 준비해 보도록 하세요. 어떤 폰트를 사용했는지, 심볼에 사용한 모티브를 왜 선택하게 됐는지 설명할 수 있죠? 아, 스토리가 그런 의미였군요.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다면 이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완성해 볼까요? 네. 네, 프레젠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 내용은요. 한윤서 씨의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1팀의 한윤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이디어가 내포하고 있는 핵심을 참석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데요. 발표 시간은 정해진 시간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4번 디자인인데요. 이 디자인을 선택한 이유는요. 산세 리프체를 이제 선택을 했고 물고기를 모티브로 따서 윤서 씨 아이디어의 핵심은 브랜드명인 에코피쉬를 잘 알리기 위해 산세 리프체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수산물 브랜드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물고기 형태를 모티브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 괜찮다고 하신 메인이 거를 되는 컬러는 선택을 그린과 했고요. 블루를 사용해 친환경 수산물 브랜드임을 강조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 참가자들은 제시된 아이디어의 강점과 약점을 찾고 개선점과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 논의합니다. 피드백을 들었다면 해결책과 대안까지 생각해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나온 피드백은 모두 취합해 아이디어 선정에 참고하고 개선 사항을 반영해 더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잘 끝낸 것 같군요. 다행히 잘 끝냈는데 근데 생각보다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도 개선해야 할 부분을 알게 돼서 어디를 수정해야 될지 알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디자이너에게 좋은 영감을 주죠. 따라서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피드백을 받는 것은 다양한 상황에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비평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디자이너 작업의 장단점에 대한 집중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유용합니다. 따라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피드백을 유도하는 멘트를 이용하면 아이디어 선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자는 공격적인 자세를 피하고 합리적인 피드백을 제시하며 발표자는 방어적인 태도를 피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방어적인 태도는 피드백을 멈추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지속적인 아이디어 피드백이 필요할 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스케치보드를 벽에 붙여 놓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스케치에 메모를 하거나 새로운 것을 추가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꼭 해보겠습니다. 네, 꼭 해보도록 하세요. 그럼 이번에는 아이디어 구체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주제는 유기농 아기 보리차 패키지 디자인입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발상해 썸네일 스케치로 전개하고 그중 하나를 선정하여 러프 스케치로 구체화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패키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상하여 썸네일 스케치를 전개합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 참신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골라 러프 스케치를 그립니다. 짠! 강사님, 제가 해봤어요. 썸네일 스케치보다 구체화된 형태로 시각화하여 아이디어를 스케치했군요. 네, 아기 보리차니까 아기와 보리 이미지를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드로잉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면 이미지와 레이아웃을 보다 정밀하게 표현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강사님, 드로잉 소프트웨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트, 코렐 드로우, 프리핸드, 오픈 오피스 드로우, 잉크스케이프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럼 드로잉 소프트웨어와 비슷한 페인팅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그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페인팅 소프트웨어와 드로잉 소프트웨어는 둘 다 2D 컴퓨터 그래픽을 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용 방법과 데이터의 처리 방식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화상 표현 방법을 점, 바로 픽셀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좌표, 포인트를 사용할 것인가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드로잉 소프트웨어는 좌표인가요? 맞습니다. 드로잉 소프트웨어는 벡터 방식으로 선과 도형으로 그림을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한 도형과 같은 개체 표현에 적합하죠. 또 섬세한 선이나 형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확대하거나 축소해도 화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벡터 방식 프로그램은 심벌이나 로고처럼 아주 정확해야 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아주 쉽게 확대, 축소 같은 변형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할 수 있는 색상에 한계가 있고 사진과 같은 유연한 작품을 만들 수 없는 단점도 있죠. 아직 저에게는 그리기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네, 연습하겠습니다. 네. 한윤서 씨가 이젠 어떤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선택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이디어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혁신적인 발상으로서 채택되는 아이디어를 말하는데요.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면 탈락될 수도 있지만 강력하고 영향력이 큰 아이디어입니다. 개선 아이디어는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적인 아이디어고, 후보 아이디어는 참신하지만 유효성이 불확실해 채택하지 않고 남겨두는 아이디어입니다. 버려지는 아이디어는 실현성이나 유효성이 부족한 아이디어입니다. 다음으로 아이디어 프리젠테이션 방법도 알아봤는데요. 프리젠테이션에서의 핵심은 메시지의 전달이었습니다.
디자이너는 디자인의 핵심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스케치를 활용해 발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비주얼 방향 설정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구하는 디자인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비주얼을 전개하기 위해선 먼저 비주얼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비주얼 방향 설정이란 콘셉트에 부합하는 비주얼 소재를 찾아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의 연관성을 강화하는 과정인데요. 비주얼 소재의 질적 수준은 독창성과 보편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비주얼 소재를 선택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요. 첫째, 디자인 콘셉트에 충실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둘째, 새롭고 재미있으며 인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 어려운 내용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죠. 넷째, 독창적이면서 의미가 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번 학습 내용을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한윤서 씨와 함께 다양한 디자인의 비주얼 방향 설정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위한 공익광고 디자인이란 주제로 사내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윤서 씨도 시간을 내어 참가하려 하는데요. 먼저 인터넷 과다 사용 방지를 하기 위한 광고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요약했습니다. 인터넷은 잘 쓰면 유용하지만 잘못 쓰면 심각한 해가 된다 라는 메시지를 정했는데요. 키워드는 양면성으로 추출했습니다. 강사님, 이번 사내 공모전의 메시지와 키워드는 제가 정해졌는데요. 비주얼 콘셉트로 어떤 것이 좋을지 좀 고민 중이에요. 메시지에서 추출한 개념을 표현할 수 있는 비주얼 소재를 찾는 것이 시각 디자인의 일이죠. 개념에 부합하는 이미지는 구체화된 형태의 사물로 다양하게 생각해서 메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을 가진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좀 찾아보고 있었는데 근데 이거다 싶은 거는 아직까지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럴 땐 비주얼 이미지들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의미를 풀이해 보세요. 풀이가 논리적으로 전개된다면 그 비주얼 소재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소재를 선택해야 할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가장 적합한 소재를 선정해 메시지와의 연관성을 정리해 보세요. 그런 후 정해진 소재로 다양하게 아이디어 스케치를 진행하는데요. 비교, 연상, 실물 표현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주제와 연관시켜 비주얼을 표현하도록 합니다. 알겠습니다. 콘셉트에 맞게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스케치하는 윤서 씨. 전개된 스케치 중 한 가지를 골라 아이디어를 보완하고 있는데요. 양면성이라는 키워드를 잘 살린 아이디어로 흔히 볼 수 있는 참보고를 비주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윤서 씨, 왜 하필 보고로 정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먼저 보고를 사전에서 찾아봤는데요.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해독 작용으로 우리 몸엔 좋지만 테트로도톡신이라는 특유의 독성으로 인해 잘못 먹으면 생명을 잃는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인터넷의 양면성하고 잘 연결하면 의미가 잘 맞아떨어질 것 같아서 보고로 정해봤습니다. 레이아웃도 참보고 이미지를 크게 삽입하고 보고를 커서로 클릭하는 이미지를 표현해 인터넷과 관련된 내용임을 부각시켰습니다. 짠! 참보고와 커서가 키워드를 잘 살린 아이디어 같네요. 전체적으로 화면의 통일성도 상당히 있어요. 잘했네요. 그럼 이번에는 로고 디자인을 한번 실습해 보죠. 한지 공예품 브랜드를 위한 로고 디자인입니다. 근데 브랜드 디자인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브랜드 디자인을 BI라고 하잖아요. 그럼 CI는 뭐죠? CI란 Corporate Identity의 약자로서 글자 그대로 기업 아이덴티티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아이덴티티의 출발점은 기업의 내부라고 보면 됩니다.
기업 안에서 출발하여 바깥으로 향하는 일관된 메시지나 특징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소비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가 CI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회사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을 간결한 디자인으로 요약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회사가 고객과 만나는 모든 접점에 동일한 이미지를 주고자 하는 것이 CI의 핵심입니다. 그럼 CI는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건가요? 홈페이지나 간판, 쇼핑백 같은 곳에 사용된 디자인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아이덴티티를 유지한다는 의미와 동일한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통일성을 강조하는 것이지 똑같은 디자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알다시피 각각의 매체는 각각의 매체가 가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럼 홈페이지는 사이버 공간에 맞게 디자인되어야 하고 명함은 명함답게, 그리고 쇼핑백은 쇼핑백답게 디자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럼 CI가 BI보다 더 큰 개념인가요? 그렇죠. CI는 회사를 이야기하고 BI는 브랜드를 이야기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브랜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CI가 나온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죠. 그럼 BI는 CI 속에 편입되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CI는 통합 브랜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BI에 담아야 하는 개념과 CI 디자인에 담아야 되는 개념이 좀 다른겠네요? 그렇습니다. CI는 기업이 직원 혹은 관련인들에게 어떤 비전을 심어줄 것인가를 담는 것이고 BI는 고객에게 주고 싶은 알파가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그 알파를 이야기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BI가 조금 더 마케팅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BI와 CI의 디자인 방향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마케팅 특성을 중시하다 보니 BI에서는 심볼이 나타나는 경우가 적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야, 이번 한지 공예품 브랜드 디자인에도 참고를 좀 해야 되겠어요. 네. 그럼 이제 윤서 씨가 브랜드의 이미지를 담은 로고 디자인을 구상해 보세요. 브랜드 이름도 본인이 직접 고객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 만들어 보세요. 거기에 디자인까지 완성하는 것이 이번 실습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브랜드 로고 디자인의 비주얼 방향 설정은 광고 디자인과는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한지 공예품의 특징을 바탕으로 키워드와 개념을 추출합니다. 한지 공예라 자연스럽고 색깔이 아름답고 그리고 부드럽고 왠지 포근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장식성이랑 실용성이 또 좀 뛰어나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전통 공예구나. 한지 공예 괜찮은데? 좋은데. 특징을 잘 분석해야 키워드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브랜드의 이름, 무엇으로 정했을까요? 예쁘다의 예스러운 말. 어여쁘다. 아니, 어여쁘다. 종이 지는 어여쁘지. 그래, 어여쁘지? 어여쁘다. 어여쁘지가 좋을 것 같은데? 어여쁘지. 이걸로 해야겠다. 브랜드 로고를 정한 뒤 개념에 적합한 비주얼 방향을 생각하면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그립니다. 콘셉트에 가장 적합한 비주얼을 포함하는 아이디어를 선택해서 디자인을 보완해서 완성했습니다. 두둥치. 제가 완성한 로고 디자인인데 어떠세요? 어여쁘지. 어여쁘게 이름 잘 지으셨네요. 네. 특히 로고 디자인에서 서체는 비주얼 이미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인데 서체가 가지는 이미지를 고려하여 스케치를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브랜드 이름을 잘 뽑아낸 것 같아요. 일단 비주얼 요소로 이렇게 제가 꽃을 넣었더니 더 여성스럽게 표현이 또 된 것 같고요.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사항을 집어준다면 비주얼 소재는 주제에 대한 즉각적인 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자인 콘셉트에 맞는 비주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선 평소 사물에 대한 관찰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관찰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내 아이디어 프레젠테이션에서 아이디어 방향을 어떻게 정했는지, 아이디어의 스토리는 뭔지를 자신있게 발표하는 윤서 씨. 자신있게 발표하는 윤서 씨 모습에서 프로 디자이너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네, 지금까지 한윤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프리젠테이션을 마친 한윤서 씨.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추구하는 디자인 특성에 맞게 비주얼을 전개한 스케치가 이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컨셉트에 부합하는 비주얼 소재를 찾아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의 연관성을 강화하는 과정을 비주얼 방향 설정이라고 합니다. 비주얼 소재를 선택하기 위해선 특별한 기준이 있는데요. 디자인 컨셉트와 일치하고 새롭고 재미있으며 인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또 어려운 내용을 쉽게 표현하면서 독창적이고 의미가 통하는 것이어야 하는데요. 아이디어의 독창성과 보편성은 비주얼 소재의 질적 수준에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배운 비주얼 소재의 선택 기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